네덜란드 꽁만두? 네덜란드 꽁만두. 안녕하세요, 분터민의 훈입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에 정말 잘 알려져 있죠. 튤립, 풍차, 그리고 반데사르하고 베르캄프. 되게 언제 쪽 사람이에요. 요즘은 버질 반다이크가 유명한가요? 오늘은 저희가 횡성에 있는 네덜란드 꽁만두의 꽁만두국 그리고 찐 꽁만두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찐 꽁만두나 꽁찐만두나 발음이 좀 쉽지가 않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꽁찐만두예요. 찐 꽁만두? 뭔가 좀 모묘한 맛이다. 사실 꽁고기를 거의 처음 먹어봐서 아마 예전에 어딘가에서 먹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경험치가 낮은 거죠. 그래서 맛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부드러워요. 오늘 제 메인 음식은 꽁만두국입니다. 이게 꽁만두가 들어간 떡국이네요. 국물도 맛있고. 제가 찐만두도 좋아하고 만두국도 좋아하는데 일단 꽁고기가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 일단 속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피도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좀 색다른 풍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만두, 이제 고기 만두에서 느꼈던 향이나 식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맛하고 많이 달라요. 일단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가요.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설날에 떡국에 꽁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넣었다 안 돼서 이제 그런 속담이 유래됐다고 하는데 신라 시대 때 삼국통일에 이제 기틀을 닦았던 김춘추가 꽁을 9마리나 먹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야, 그 9마리면 그거 어떻게 다 먹지? 과장이겠지? 이렇게 되게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횡성에 대해서 알던 거는 이제 횡성 한우 그리고 안흥찐빵 이 두 가지가 중심이었는데 오늘 새롭게 꽁만두가 하나 추가됐네요. 여기 꽁만두는 손으로 직접 만두를 다 빚으시더라고요. 공장에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핸드메이드. 이 꽁만두가 꽁고기를 이제 다져가지고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이렇게 만두 속을 넣어서 이렇게 만두를 빚어가지고 이렇게 찌면 찌만두가 되고 또 넣으면 만두국이 되잖아요. 이 꽁만두는 이제 충청북도, 경상북도 그리고 여기 강원도까지 널리 먹고 있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토속 음식 중 하나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체험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아니 서울에서도 꽁고기 많이 먹는다고 검색해보니까 나오던데 저 서울에서 21년 동안 있으면서 꽁고기를 거의 접해본 적이 없어요. 고향에서도 그렇고 아니 경상북도에서도 먹는다고 검색해보면 나오던데 경상북도에서 어디서 먹는 거야? 나 한 번도 꽁고기를 본 적이 없어. 내가 잘못됐나? 꽁고기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 야채 식감이 특이하고. 그래도 예전의 표현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맛있어요 한마디만 했는데 식감이 좋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와. 피가 얇아서 알죠. 그러게 만두에 속이 꽉 찼어요. 만두가 두툼해서 보통 이제 작은 거는 한 입에 그냥 먹는데 이거는 일단 뜨겁기도 하고 한 입에 먹으면 좀 크겠지. 뜨거워. 너무한 시도였습니다. 맛있네요. 꽁이 동아시아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북미나 유럽에서도 많이 산다고 그러고 뉴질랜드에도 산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네덜란드 사람들도 꽁고기를 먹나요? 근데 우리 채널에 네덜란드 구독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정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예진이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장에 찍어서 약간 매콤할까요? 맛있다. 괜찮네. 절인 고추랑 파 같은데 맛있어. 나는 가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항상 맛있다고 막 말을 해. 너무 맛있어, 원더풀, 어메이징, 엑셀런트 끝내준다고 얘기해놓고 음식을 다 남겨. 여러분께서는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다 먹잖아요.
맛있는 건 이렇게 먹어야죠. 먹어봤대요. 2개만 먹었대요. 괜찮지? 국물이 맛있네. 육수라고. 이게 꽁육수야. 뭐랄까, 향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담백하고 은은한 풍미로 표현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시간 넘었는데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촬영하러 갔다가 들어오는 고장나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 조정하고 있는데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때 위로해주는 건 이 꽁만두밖에 없네요. 처음에는 좀 낯선 맛이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부담 없이 계속 먹게 되네요. 마지막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만두도 한 조각이 남았는데 예진이가 배가 부르다고 해서 이것도 제가 먹어보려고요. 다 먹었습니다. 꽁만두를 이렇게 제대로 먹어본 건 처음인데 담백하고 부드러운 게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강원도 여행 영상을 올리면서 또 강원도 음식을 체험하면서 또 이렇게 꽁만두를 체험할 기회가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꽁만두를 제대로 체험하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즐겁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덜란드 꽁만두에서 꽁만두국 그리고 꽁찐만두 두 가지를 체험했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꽁만두라고 하는데 왜 네덜란드가 들어갔을까요?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이제 한번 떠나볼까요? 여기는 횡성에 위치한 횡성 참전 기념공원입니다. 이곳에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4번째로 전투 부대를 파병한 나라인데 1951년 1월 원주 전투에서는 북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51년 2월 11일 북한을 도와 한국을 침략한 중공군 250만 명이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계속 침략을 이어가면서 이 횡성에서 국군 8사단을 포위하고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8사단이 큰 타격을 입은 건 물론이고 8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온 국군도 미군도 모두 위험에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퇴각할 수 있는 길은 이 횡성교뿐이었는데 그때 오덴 중령이 지휘하던 네덜란드 군이 무려 24시간 동안 이 횡성을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결국 오덴 중령은 전사했지만 국군과 미군은 원주로 퇴각해서 다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오덴 중령을 기리기 위한 현충비가 세워졌고 이곳에서 횡성 시내는 물론 네덜란드군이 지켜냈던 섬강 너머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전투가 벌어진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5,322명의 네덜란드 육군과 해군은 이후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비록 월드컵과 히딩크 감독 덕분에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한국과 네덜란드 간 우호관계의 바탕에는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네덜란드의 참전 용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음.